이 교육부에서 나온 예시문항인데 한번 나오고 공부하면서 읽어볼게요. 행복에 대한 서양 사상가 갑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최고선인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면 인간의 고유한 기능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고유한 기능은 이성을 동반하는 정신활동입니다. 그런데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품성 상태가 덕이므로 행복이란 덕에 따르는 정신의 활동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런 문제를 이제 고등학생들이 수능 가서 왜 못 푸냐 하면 이거를 설명을 해줄 선생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 자체 좀 이상하고 선이 뭐죠? 바람직한 거예요. 이건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게 뭐냐 이게. 바람직한 거.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바람직한 거죠. 착한 일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 거지. 우리가 방향성이지. 인간은 어디로 가냐는 거죠. 가장 바람직한 게. 그러니까 행복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거죠. 우리 행복 쪽으로 가자. 행복으로. 최고선.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것은 행복이다. 누가 한 말이죠? 떠올라요? 누가 한 말이니? 행복이 가장 바람직한 거다. 행복.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좀 알아야 되는데 통합사에서는 요 정도밖에 안 나와요. 글자가. 그러니까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드립다 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내면 내신이야 뭐 가르쳐준 데서 그대로 내면은 맞추고 틀리고지만 수능은 그렇게 냈다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반적인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이 뭔지 정확히 자세하게 알아놓으면 어떤 식으로 예문이 나와도 다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이거를 가르치는 사람이 철학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통합사회를 하시는 분들이 지리 선생님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철학이나 경제나 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사형 지침서에 나오는 대로 그대로 암기 과목처럼 문제를 풀어줄 텐데 수능은 그렇게 암기 과목처럼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인간의 고유한 기능을 최고선인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면 인간의 고유한 기능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최고선의 행복이라고 했으니까 최고선의 행복이란 게 뭐냐면 너 왜 공부하니? 왜 공부해? 대학 가려고. 그렇죠? 왜 대학 가니? 직장 잘 가지려고. 왜 직장 잘 가지려고 그러니? 돈 많이 벌어서 먹고 살라고. 왜 돈 많이 먹어서 먹고 살라고 그러니? 행복하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행복하려고 그러니? 거기가 끝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마지막 목적이기 때문에 뭐의 수단이 아닌 거죠. 이해됩니까? 너 왜 어려운 사람 도와주니? 행복하려고. 너 왜 자니? 행복하려고. 너 왜 밥 먹어? 배고프니까. 왜 배고프면 안 돼? 밥 먹어야 행복하니까. 우리는 모든 일들을 어디로 가는 거죠? 행복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행복이 제일 마지막 방향이죠. 끝. 목적지. 행복 다음에는, 그러니까 행복은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왜 행복하려고? 라고 물어보면 그때는 동어 반복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응? 왜 행복하려고? 행복하려고. 동어 반복은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행복이 최고선인 거예요. 다른 모든 선들은 뭐죠? 행복을 이루기 위한 거죠. 이해됐습니까? 인간의 고유한 기능은 이성을 동반하는 정신활동입니다. 이성 동그라미. 그런데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품성 상태가 덕이므로 행복이란 덕에 따르는 정신의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있다라는 거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 이게 동물하고 비교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흉이 나오기 전까지. 흉은 뭐죠? 주정주의, 감정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그 생태중심주의, 사람 말고 동물도 되게 중요하다. 요 시점이 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철학자는 다 이성 중심이에요. 특히 이성이 가장 중시된 시점이 어디냐면 근대. 그러니까 중세가 끝나고 기독교 신앙이 없어지고 현대로 왔을 때 이성이 모든 걸 지배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은 뭐하고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은 이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동물은 이성이 없고 사람은 이성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이 덕이에요. 그런데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품성 상태가 덕이므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통합사회라는 거를 뭐 나한테 배우면 끝도 없이 제일 잘하겠지만 만약에 어떤 선생님이 통합사회 수업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이 선이라는 말과 덕이라는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 겸손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선생님, 선은 뭐고 덕은 뭐예요? 그거를 로지컬리 잘 설명할 수 있으면 그분한테는 일단 배워도 돼요. 근데 언짢아 하실 거예요. 이게 참 안 쓰는 말이거든, 우리가. 선이 착하다는 거잖아요. 착하다는 말은 너무 많이 써봐가지고 착하다가 뭐냐라고 보면 참 할 말이 없죠. 착하다의 반대말은 악하다잖아요. 그죠? 선, 악이니까. 그러면 착한 게 뭐냐? 어떤 게 착한 거야? 라고 하면 엄마 말 잘 듣는 거. 뭐 이렇게 노인들한테 자리 양보해 주는 거. 우리 착한 아이. 이 착하다가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바람직하다. 악하다는 뭐야? 해서는 안 된다. 그것도 방향성이 있는 거죠. 해서는 안 될 일, 바람직한 일. 덕이란 건 뭐냐면은 뭐라고 그랬죠 내가? 훌륭하다는 거예요. excellent.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게 선이기도 하지만 또 덕이기도 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바람직한 거기도 한데 열심히 공부하는 게 그래서 시험 성적이 잘 나오면 뭐가 되죠? 이게 덕이 되는 거예요. 요리사가 요리를 잘하는 게 뭐죠? 덕이죠. 근데 요리를 잘하는 게 또 선이기도 하죠. 그죠? 엑셀런트한 게 바람직한 거기도 하지만 또 그래서 덕이라는 거는 뭐냐면 엑셀런트한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은 공부 안 하는 애가 열심히 공부하면 이게 선이기도 해요. 열심히 공부하는 그 모습 자체가 덕이기도 하죠. 훌륭하네 이거. 근데 점수가 잘 나오면 확실히 훌륭한 거죠.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덕은 엑셀런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이 뭐냐라고 하면 덕이 뭐 덕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군인의 덕은 뭐야? 용감함이죠. 전투를 잘함.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도자의 덕은 뭐야? 지혜로움. 통솔을 잘함. 이해됩니까? 농부의 덕은 뭐야? 근면성실함.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면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근면성실한 쪽으로 가는 거는 선이에요. 방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덕이라는 것은 엑설런트, 뭘 잘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덕이 모이면 뭐가 된다고? 선이 되고 또 선이 모이면 또 덕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행복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란 덕에 따르는 여기 나오네요.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품성 상태. 이거 영어로 하면 뭐죠?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품성 상태. 엑설런트 아니에요? 기능을 잘 쓰는 품성 상태가 엑설런트죠, 그죠? 학생이 공부를 잘하면 덕이 있는 거죠.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마음 갖고는 선이 있는 거고. 그래서 행복이란 덕에 따르는 정신 활동이다. 저는 엑설런트한 쪽으로 가야 된다. 이거. 그러면 행복해진다는 거죠. 두 번째, 쾌락은? 쾌락은 행복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우리가 추구할 만한 쾌락은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동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랬죠?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동요가 없는 상태? 아타락시아라고 그랬죠. 아타락시아. 아타락시아.
진정한 쾌락. 진정한 쾌락은 그래서 뭐야? 정신적 쾌락이다. 계속 읽어볼게요. 그런데 덕은 본성적으로 쾌락의 향유와 연결되므로 사려 깊고 훌륭하고 정의롭게 살지 않고서는 쾌락을 누릴 수 없습니다. 덕은 본성적으로 쾌락의 향후와 연결되므로. 자, 어렵죠? 덕은 본성적으로 쾌락의 향후와 연결되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덕은 본성적으로 쾌락의 향유와 연결되므로. 어떤 거를 굉장히 잘하면 엑설런트하다는 거죠. 그 잘한다는 거는 쾌락이라는 거죠. 즐겁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의롭게 살지 않고서는 쾌락을 누릴 수 없다. 그러니까 정의롭게 산다는 거는 선이죠. 바람직하게 살지 않고서는 쾌락을 누릴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을 때려잡는 그런 거는 쾌락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읽고 답을 찍는데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면 조금만 응용해도 맞출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업은 재밌게 할 수업이 아닌 거예요. 통합사회 수업. 통합사회 수업은 어떻게 해야 되죠? 매우 차분하게 해야 돼요. 그야말로 아타락시아 상태에서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해야 될 수업이지 이거를 재밌게 수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수학을 재밌게 하기 되게 힘든 거하고 똑같아. 그러면 수업은 잘 지내시는데 이렇게 어렵게 내면 답을 맞출 수가 없다. 정답은 뭐라고 썼습니까? 자, 1번 몇 번 썼어? 각자 불러볼까? 괜찮아요. 4번 쓴 사람 하나. 또 4번. 너는? 딴 거 쓴 사람 4번 말고. 2번. 몇 번? 2번. 또 딴 거 쓴 사람. 자, 2번 쓴 사람. 자, 줌에서 쓴 사람들 그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세요. 자기가 뭐 썼는지. 그래서 개수를 쳐주세요. 자, 여기서도 다, 자, 1번 쓴 사람. 2번. 손들어. 몇이요? 쉬어. 2번 쓴 사람 쉬라고. 두현 씨, 내가 쉬어야겠어? 빨리 쉬라고. 네. 2번 쓴 사람. 10명. 3번 쓴 사람. 4번 쓴 사람. 자, 5번 쓴 사람. 그럼 2번 아니면 4번이네요. 자, 읽어볼게요. 중까지도 한번 읽어볼게요. 나중에. 자, 쳐주세요. 기억하. 행복은 인간의 모든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자, 행복은 인간 모든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 자, 아까도 설명했지만 행복은 인간 모든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내가 얘기한 이 표현을 생각하세요. 이거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요. 모든 시험에 다 나와요. 너 왜 밥 먹니? 행복하려고. 너 왜 공부하니? 좋은 대학 가려고. 왜 좋은 대학 가니? 좋은 직장 가지려고. 왜 좋은 직장 가지려고 그러니? 결과적으로 뭐 하려고? 행복하려고. 그러니까 행복은 모든 거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 왜 행복하려고 그러니? 그게 끝이니까 더는 없어요. 그냥 행복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더 이상 행복은 수단으로서는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수단이 아니다 뭐다? 행복은 마지막 목적이지 행복의 수단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목적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이거 맞는 얘기죠. 누구 얘기죠? 아리스토텔레스. 2번. 갑. 유덕함이 행복을 증진하지만 행복의 필수 조건은 아니다. 자, 선이 있어야 되고 최고 덕이 있어야 선이 이루어지고 행복해진다 이게. 그러니까 덕이 없으면 행복도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맞는 얘기예요. 디귿이 되게 애매한 거예요. 디귿. 을. 모든 고통이 틀린 거지 참. 틀린 거지. 을. 모든 고통이 제거되면 쾌락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자,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동요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타락시아 상태는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아프질 않아. 아픈 데는 없어. 근데 마음의 동요도 별로 없어. 마음의 동요는 잡생각, 이렇게 잡생각. 막 이것저것 욕망, 이런 게 좀 없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정신적 쾌락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에피쿠로스는 육체적 쾌락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에피쿠로스 학파가 왜 에피쿠로스 학파인 줄 아세요? 내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에피쿠로스 학파가 왜 에피쿠로스 학파인 줄 아세요?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에피쿠로스 학파인데 얘네 학원 이름이 에피쿠로스의 정원이에요. 뭐가 이름이? 학원 이름이 에피쿠로스의 뭐? 우리 효자 학원처럼 에피쿠로스의 정원인 거예요. 효자 학원처럼. 근데 이 학원은 기숙 학원이에요. 먹고 자. 특이한 거는 그리스 시대에는 남자 성인만 인간 대접을 했거든요. 여기는 여자, 외국인, 남자 성인 다 받아줬어요. 그래서 안에서 남녀가 사귀기도 하고 성행위도 하고 다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되게 난잡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에피쿠로스가 쾌락에도 종류가 있어서 그리고 밥을 먹는 쾌락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고 성적인 쾌락 이것도 중요한 건데 이건 별로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정신적 쾌락이 아주 중요한 쾌락이라고 얘기한 건 맞아요. 에피쿠로스가. 그런데 우리 생활 윤리나 교과서에 보면 에피쿠로스가 마치 정신적 쾌락만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처럼 써놔요.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쾌락은 정신적 쾌락이지 육체적 쾌락은 아니다라고 자꾸 써놓는 사람이 많은데 고등학교 선생님 수준에서는 그렇게 쓸 수 있으나 에피쿠로스가 육체적 쾌락을 부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제대로 나오려면 에피쿠로스가 추구하고자 하는 쾌락은 이렇게 썼어야 돼요. 본문에. 모든 고통이 제거되면 에피쿠로스가 추구하고자 하는 높은 수준의 쾌락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나마 답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요. 여기서 또 뭐가 문제냐 하면 고통이 제거되면 에피쿠로스는 두 가지 요건을 내세웠습니다. 쾌락에서. 첫 번째, 뭐가 고통은 없다? 있다 없다? 2번이 뭐죠? 마음의 흔들림도 없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고통만 제거되면 쾌락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마음의 동요가 있다면. 첫 번째,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요거는 한 요소지 고통이 없다고 해서 쾌락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아프지 않은 사람은 다 쾌락이 없게? 쾌락 상태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아프지 않은 사람은 다 쾌락 상태는 아니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고통이 없고 먹고 살 만한 거는 있고 마음의 동요가 없으면 그게 진정한 쾌락이라고 했어요. 아프지 않는 고통이 없는 상태만은 아니라는 거죠. 고통이 있으면 쾌락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고통이 없다고 해서 쾌락이 있다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고통이 없고 마음의 동요가 없는 상태 뿐만 아니라 여기에 그냥 쾌락이라고 얘기했는데 맛있는 밥을 먹을 때 느끼는 쾌락을 에피쿠로스는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본문에는 우리가 추구할 만한 쾌락,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쾌락이라고 했으면 여기서도 높은 수준의 쾌락이란 말을 써줬어야 됐고 고통이 제거되고 마음의 동요가 없다는 말까지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이 해설지를 보면 당연히 에피쿠로스가 이런저런 얘기를 썼는데 그 해설이 답도 안 나와요. 그래서 마치 이거를 맞는 거라고 표시해서 교육부에서는 이게 답이라고 했는데요. 이랬다가 난리 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답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디귿은 이 사람의 취지는 알겠으나 이렇게 되면은 암기 과목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쿠로스를 조금만 깊게 이해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사람은
육체적 쾌락을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더 높은 수준의 쾌락이 뭐라고요? 정신적 쾌락이라는 거고, 이 아타락시아 상태는 동요가 없고 몸에 고통이 없는 상태라고 했으니까 교육부에서는 4번을 답으로 얘기했는데 나는 도저히 4번을 답으로 용납할 수가 없는 게 에피쿠로 철학을 내가 인문사회 철학 시간에도 가르치고 해본 결과는 아니에요. 리얼. 갑과 을, 이성의 능력을 발휘해야 행복에 이를 수 있다. 자, 이거는 본문에도 있는 내용이지만 그리스 시대 때 이들은 그 이성의 중심으로 머리가 있고 지혜로운 걸 되게 중요시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통합사회를 첫 번째 문제를 냈는데 첫 번째 문제를 낸 첫 번째 1번 문제부터 오류가 빡 떠버린 거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제가 봤을 때 이거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낸 것 같거든요. 철학과 교수가 이런 문제 냈으면 절대로 이렇게 지문을 쓰지 않았을 텐데 이 문제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내신만 가르치던 수준에서 문제를 낸 거예요.